책 읽는 자작나무.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아니, 병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그저 삶이 무겁고 힘든 그런 느낌. 만성피로, 불면증, 이유 없는 우울감 같은 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자잘한 통증 같은 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그런 우리에게 숲을 처방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치료는 자연이 한다. 의사는 돌볼 뿐이다. 간명하죠. 이 책은 그 오래된 지혜가 최신 과학과 만나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15년차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으면서 의사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그 꿈을 이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로도 일했고요. 그랬던 그가 30대 중반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40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 출근 전 숲 걷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안이 사라지고 체력이 돌아왔죠.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 책은 그 경험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절박함에서 태어난,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 면역력 회복, 혈압 수치 저하, 저속 노화, 우울증 완화, 성인병 예방. 숲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래요.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억제되고요. 뇌를 안정시키는 알파파가 발생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 면역 시스템이 안정된대요. 자연 살해세포가 깨어나 암세포를 공격하고 텔로미어가 길어져 노화가 늦춰진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하다고요. 그냥 숲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포레스트 코드 6주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나무 명상법, 세포호흡법, 피톤치드 샤워 걷기법, 산무 삼류 식사법, 호르몬 수면법,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숲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의식을, 태도를, 습관을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술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건강을 되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숲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에 대해 또 이야기해요.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법,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법. 숲은 그렇게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쳐있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숲으로 가십시오. 작은 기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글, 숲을 다니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알지 못했던 몇 년 전, 모든 일이 힘겨웠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육아로 녹초가 된 몸은 물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 자존감에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을 찾았습니다. 출근 전 집 근처 숲을 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고갈된 에너지가 채워지며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렴풋이 숲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매주 적어도 2번씩 숲을 찾으며 앙상해진 영혼을 살찌우고 체력을 다져 생각만 하던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동화책과 건강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숲에서 되찾은 몸과 마음의 여유 덕분에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숲의 치유욕을 경험할수록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에너지와 창의력의 원천을 알지 못할까 하고요. 이른 새벽 숲을 찾는 이들은 노인과 새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마저 우울증으로 약을 먹을 만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숲이라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공간을 찾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숲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차원을 넘어 창의력과 행복, 성공의 원천을 품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더 알려 더 많은 사람이 숲의 치유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코드의 주파수를 맞추고 몸과 마음의 행복을 실현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포레스트 코드를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코드란 인간의 DNA 코드, 유전 암호에 작용하여 후성 유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숲의 치유 능력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으면 암호가 해석되는 것처럼 숲이 가진 치유의 암호가 오감을 통해 우리의 유전 암호에 연결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속도와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철학의 근간에는 포레스트 코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과 절망 직전에 서 있었지만 포레스트 코드를 매일 실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고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진료실에서 마주친 많은 환자들 역시 포레스트 코드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숲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 3가지로 들고 싶습니다. 첫째, 숲의 리듬은 우리의 생체 리듬과 닮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와 동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말하는 사이에 놓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도 토끼, 사자 같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자연과 더불어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 안에서 혹은 자연 곁에서 대자연의 손길을 느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시적 뇌 부유라 할 수 있는 뇌간, 고피질은 자연이 베푸는 안정감 속에서 과부하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독하며 건강을 지켰을 것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손길을 뒤로하고 간헐적으로만 자연을 찾기 시작한 역사는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유목과 농경 문화를 지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많은 병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환경과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 장시간 업무, 운동 부족 등 현대의 생활 양식이 불러온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급기야 성인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체 리듬과 닮은 숲의 리듬은 우리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치유의 길로 이끕니다. 둘째, 숲은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유례없는 산불, 해마다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강력한 태풍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듭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약탈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를 일삼았던 인간들의 업보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맑은 공기,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듯 숲은 우리의 공기와 같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숲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연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입니다. 게임, SNS,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곡에서 수영하고 산에서 곤충 채집을 하고 부모와 함께 산과 들로 다니며 자연이 제공해주는 가르침과 위로를 받으며 자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불안과 스트레스 요소는 증가하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배우지 못하니 어디에서 삶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이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숲의 처방이자 아이와 어른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대자연의 토닥거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레스트 코드를 알고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책이 작게나마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서정아. 대부분의 병은 숲을 걷기만 해도 낫는다. 숲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 제가 고혈압 당뇨 전 단계라고요? 43세 7급 공무원인 영민 씨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진단이 나오자 망연자실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끊었고 자주 가진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헬스장도 다녔는데 갑자기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결과와 맞닥뜨린 겁니다. 체중은 정상이신데 복부 둘레가 91cm라 내장 지방이 의심됩니다. 혹시 식사는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동료들과 함께 순댓국밥이나 돈가스 같은 외식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 겸 가끔 고기 회식도 하고요. 하지만 체중이 정상이라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 난감하네요. 고혈압과 당뇨, 복부 비만에 모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답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문제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고요. 특히 혈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H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고중성지방의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최근에 나타난 불편한 증상은 없었습니까? 가끔 두통이 생기고 어깨 결림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까? 만성피로, 두통, 지속되는 어깨 결림, 홍조, 만성 가려움증, 갑자기 늘어나는 흰머리, 손발톱 갈라짐, 회복되지 않는 상처 등 모두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혈관을 탁하게 하는 질환들을 포함하고 있어 만성염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질환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흔하지만 짝을 지어 나타나면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혈관은 70%가 좁아져도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심근경색, 중풍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78.1%를 차지했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사뭇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라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하지만 근원적인 뿌리는 습관을 바꿔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신선한 채소, 견과류, 생선과 같은 질 좋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주기적인 운동, 금연 및 금주를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영민 씨도 사람을 상대하는 대민 업무를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이 대사증후군을 부른 원인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심장은 알로스테시스 과부하가 주는 부담에 상당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포도당이라는 연료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산소와 포도당을 실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나릅니다. 혈압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는 혈관을 막아 혈전의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를 입더라도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장에 있는 단백질인 섬유소원의 수치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혈액응고와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알로스테시스 과부하에 빠지면 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요소인 당뇨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원래 인슐린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빼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걸리면 신체가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충분해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세포가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려면 과부하된 알로스테시스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숲은 다양한 기전으로 알로스테시스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숲에 가면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안정시키는 알파파로 뇌파가 전환됩니다.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고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면서 대사증후군의 악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중년 남성들에게 숲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일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도쿄 교외의 산림공원과 도심 지역으로 각각 2번의 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여행 전후 혈압을 측정하였더니 도심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보다 숲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24명의 고혈압을 앓는 노인을 무작위로 2그룹으로 나눠 일주일 동안 한 그룹은 도시로, 다른 한 그룹은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상태의 중요 지표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숲으로 떠난 그룹의 혈압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컸고 심혈관계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숲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부교감신경 활동을 활성화해서 인체의 혈압 조절 체계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이는 의료기기가 개발된다면 아무리 비싸도 구입하려는 환자가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대사증후군 같은 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천연 의료기기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심지어 무료인데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늘어나는 뱃살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숲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거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민은 줄어들 겁니다. 건강한 폐를 원한다면 숲이라는 산소 탱크로. 3년 전에 폐암으로 왼쪽 폐 일부를 절제한 뒤로 수정 씨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인지력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날 농도를 확인해 보면 어김없이 나쁨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감각은 민감한 편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과 미세먼지, 황사 등의 가장 취약한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호흡기관 중에서도 폐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폐는 인내심이 강해서 상태가 아주 심하게 나빠지기 전까지 약간의 기침과 가래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신체 기관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존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이라도 천식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늘기만 합니다. 이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점점 나빠지는 공기질입니다. 외부 공기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4가지 주요 유해 물질을 모니터링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해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수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폐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기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밀입자와 직경 0.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허파, 꽈리 안까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파, 꽈리를 통과해 혈액 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에 급성 만성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꽃가루나 동물 털 알레르기와 발암물질 같은 다른 공기 밀입자의 운반자 역할도 해서 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알레르기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높여 폐렴 위험도도 높입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규모 장기 연구 결과와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미세먼지를 고혈압, 흡연,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다음으로 가장 큰 건강상 위험 요소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대기오염, 감염병, 증가하는 알레르기 항원 역시 폐 건강을 위협합니다.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공기 중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도를 건조하게 해서 기도 질환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노년층 환자의 기도 발작이 심화되고 폐렴도 더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 노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흉곽의 모양이 변하면서 폐의 확장과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관지 청소 작용도 방해를 받아 점액성 카타르, 만성기관지염, 폐렴 위험도 역시 올라갑니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여성의 경우 흉곽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섭취, 운동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도 노화합니다. 다행히 숲이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 폐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청 소속인 국립산림과학원은 횡성, 세종, 나주, 칠곡, 예산에 소재한 숲 채원 내부와 주변 도심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설치해 불볕 더위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지점별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숲 채원은 서울 도심보다 기온이 평균 7.9도 낮고 풍속은 평균 0.2가 높았으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미세먼지가 10%, 초미세먼지가 22% 낮았습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헥타르 숲에서 1년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이 0.75kg 정도이므로 1헥타르 숲이 생산하는 산소는 45명이 1년간 숨을 쉴 수 있는 양입니다. 지구는 대기 중 약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농도가 19% 이하로 떨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4% 이하면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도심에서 걸을 때보다 숲에서 걷고 나면 덜 피곤하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숲의 산소 농도가 도심보다 1에서 2%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공기의 산소 농도는 20.9%이며 실내나 지하실은 18에서 19% 정도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대기 오염 물질이 나무라는 필터를 걸러진 깨끗한 산소라는 차이도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수정씨에게 주기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은 숲에 가서 폐를 정화하는 산소 치료 처방을 했습니다. 그 뒤로 수정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숲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기를 이용해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숲에서는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산소 치료를 무료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숲에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호흡의 기술. 숨을 내쉴 때에는 부교감신경이, 들이마실 때에는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려면 내쉬는 호흡을 길게 공들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에 갔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폐에 쌓인 나쁜 공기를 충분히 내뿜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신선한 산소가 들어와 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세먼지 농도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나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해 몸 구석구석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약 대신 비타민 N부터. 선생님, 갑자기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는 했지만 글쎄 814번 버스를 탄다는 게 착각을 해서 204번을 탔지 뭐예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선생님? 52세 소영 씨는 저하된 인지 능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소영 씨처럼 인지 능력 저하로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대 시대로 가는 요즘, 노년층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질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질병은 치매일 겁니다. 치매는 60세 인구에서는 1%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이후 5세가 늘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60대 중후반으로 접어든 노인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행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1에 따르면 한국 치매 유병률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75.5%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0세 이상의 인구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가 더 이상 노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교수이자 저명한 신경학자 데일 브래드스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장애와 경도 인지장애 시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시냅스를 파괴하는 끈끈한 플라크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수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이라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집중한 치료제 개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일 브래드스는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약보다도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머릿속에 쌓이는 아밀로이드가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만성염증, 영양상태 불균형,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만들어내는 방어작용이라는 겁니다. 브래드스는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대사회의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억과 스트레스가 왜 서로 관련이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물은 어떠한 소리나 장소, 냄새, 그리고 다른 동물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즉각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그 냄새나 소리를 바로 떠올리지 못한다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기억은 그 즉시 형성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영역에 형성되며 기억이라는 성체의 수문장인 해마와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기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이 깊은 인상을 남겨 강렬한 기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마에는 기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용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상 해마는 고농도의 코르티솔 혹은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에 취약합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높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해마와 해마의 기억 형성 기능이 위험해집니다. 해마의 기능 상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1시간 동안 숲 등의 자연 환경 속에 있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2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의 세이지 대학교 도로스 매슈스와 수전 젠크스 교육연구팀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쥐에게 토양세균인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를 주입하자 미로에서 길을 찾는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가족, 자연,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여러 권의 책을 쓴 리처드 루브는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를 통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자연의 비타민, 즉 비타민 N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00년 리처드 화이트하우스 등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걸쳐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단체 내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고 불안해하거나 방황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내가 아닌 정원 등의 자연 환경에서 보낸 시간이 뇌의 체계화와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06년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60세 이상 남녀 2,805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매일 정원 가꾸기를 한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6%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의 꾸준한 접촉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지 기능 저하로 고민이거나 가족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숲에서 비타민 N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흙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뇌에 산뜻한 자극이 전해질 겁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살 때 참 좋았던 거는 역시 오대산, 소금강, 설악산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꼭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아담하지만 충분히 숲이라 부를 수 있는 곳들이 많았다는 점일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서울로 이사 온 뒤에 가장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맨발 걷기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 그리고 가까운 곳에 숲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제가 많이 알아보지 못한 탓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그 숲을 걷는 하이킹 모임에 가입을 해두긴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곳에서의 숲을 더 많이 아시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자, 이 책 읽으면서 또 깨닫습니다. 숲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면역력을, 혈압을,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그저 숲을 걷는 것이라는 거. 피톤치드를 들이마시고 바른 자세를 걷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요. 그러니 이제 나무님들도 숲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 또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숲이 있다면 저에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알려주십시오. 나무님들이 걸었을 때 마음이 편해졌던 곳, 몸이 가벼워졌던 곳, 또는 숨이 깊어졌던 곳, 가보니까 여기가 참 좋았더라 하는 곳 있으시죠? 꼭 유명한 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울창하게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면 어디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디쯤 걸으면 좋은지,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제가 먼저 할까요?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 숲 5곳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줄곧 다니고 좋아했던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숲을 나누고 같이 치유받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 문단 읽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시간 4시간, 난이도 무난해요. 오대산 트레킹 코스는 크게 비로봉 정상을 오르는 코스와 오대천 계곡을 따라 걷는 코스인 선제길로 나뉩니다. 선제길 코스의 출발점인 매표소를 지나 200m쯤 가면 월정사 일조문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유명한 전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 월정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선제길이 시작되어 섭다리 오대산장을 거쳐 상원사 주차장에서 트레킹이 끝납니다. 전체 10.7km를 다 걸으려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상원사에서 화사거리까지 7km만 걸어도 좋습니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와 함께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 트레킹하기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볍게 걷고 싶다면 총 1.9km 무장의 탐방로이자 순환형 코스인 월정사 전나무 숲길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처에 가볼 만한 곳, 평창 양떼 목장은 대관령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원도의 관광지입니다. 올챙이 연못, 철쭉 군락지, 자작나무 쉼터 등 계절마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매력적입니다. 한 곳만 가기 아쉬우시다면 평창 발왕산 중턱에 위치한 애니포레를 추천합니다. 귀여운 알파카들과 가문비 치유의 숲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ow many smiles does it take to be happy? How many times do you have to feel lonely before you get the chance to meet someone, before you get to meet someone like you? How many songs can you write about heartbreak? How to go on when you're fed up with mistakes? Maybe I just found the answers. Maybe I just found the answers in you. Come give me all your love. I want you to know we can make it together. Let the wind blow. All we need is each other. Come take my hand. You're all that I have now. I won't let you go, 'cause I found all the answers in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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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Take me away. I'm okay if I got you. We don't have to stay. We can do what we want to. Jus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to me. All of my scars start to heal when I'm with you, and I can't explain how I feel when I'm with you. Jus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to me. Just come give me all your love. I want you to know we can make it together. Let the wind blow. All we need is each other. Come take my hand. You're all that I have now. I won't let you go, 'cause I found all the answers in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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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me away. I'm okay if I got you. We don't have to stay. We can do what we want to. Baby, I just found the answers. Baby, I just found the answers in you.